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쭉 계속 누릅니다. 이렇게 한 5일 동안 쭉 누르는 종목을 여기 저점에서 매수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결국은 재료가 살아있어야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에서 5일간 쭉 누르다가 이동평균선 5일이나 10일 정도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를 매수 포인트로 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석관 투자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 후반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 시장 살펴보기를 봤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 중장기 투자의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파트 4에서 단기 투자로 수익 만들기, 그리고 파트 5 대시세를 만드는 주식 투자, 파트 6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마지막 퍼즐, 이렇게 세 파트를 알아볼 텐데,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단기 투자 그리고 테마주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반부 내용들은 제가 미리 찍어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전반부도 같이 한번 보시고, 후반부 영상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단기 투자로 수익 만들기. 단기 투자에서의 매수는 당시의 이슈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늘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는 실력과 자신감, 그리고 시장을 보는 안목 갖추기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를 같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이해 필자는 보유 기간을 최대 2주 정도까지를 단기 투자라고 여긴다. 단기 투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온종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며 대응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3, 4일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를 조금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유혹.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생각처럼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번다는 건 쉽지 않다. 단기 투자는 투기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주식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도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많은 투자자가 단기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장점. 그런데 의외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는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불안한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가 중장기 투자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 필요한 요소. 단기 투자는 분명 나쁜 건 아닌데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것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반 주식 투자인 중장기 투자보다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단기 투자에 나섰다면 그만큼 몇 배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기 투자는 절대로 쉬운 건 아니다. 분명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 필요한 투자 마인드. 단기 투자에서는 투자자의 생각과 행동이 민첩하고 재빨라야 한다. 사고도 유연해야 하고 행동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 차트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도 볼 줄 알아야 한다. 횡보장에서의 단기 매매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매수하고 느긋하게 매도해도 되겠거니라는 여유로운 성격이나 성품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은 단기 매매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단기 매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단기 투자. 변동성이 큰 단기 매매는 시세창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든 근무 환경을 가진 분은 아무래도 단기 투자가 무리일 수 있다. 집중하기 힘들어 신경이 분산되면 본업에도 큰 지장을 줄 뿐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 하겠다고 매일 직장에서 몰래 핸드폰 보시면서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생각보다 단기 투자는 이렇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본업에 지장을 좀 초래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가 덜 되었거나 경험이 부족한 분이라면 굳이 단기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익을 낼 확률이 생각보다 낮으니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 필요한 사전 점검. 우리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마감하는 미국 주식 시장을 점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일도 개장 전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개별 종목의 일정을 파악한다. 네 번째, 보유한 종목의 이슈를 점검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다섯 번째,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우호적인 이슈나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개별 종목들의 일정과 그리고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빠르게 많이 챙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매매법.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투자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면 좋은지, 그리고 종목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여 매수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스스로 종목을 뽑을 수 있어야 진정한 주식 투자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종목을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종목을 뽑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시총이 큰 우량 종목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단기 투자 연습을 해본 후에 뉴스에 뜨겁게 반응하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투자에서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에서의 종목 찾기. 이른바 움직이는 종목에서 찾는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당시 이슈나 호재로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매수에 나섰다는 뜻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에서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 시장 중심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찾는다. 단기 테마주 매매 방법과 비슷한데 주가를 끌어올린 뉴스와 이슈는 다양하며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시장 중심에 있는 이슈,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는 대북주, 이런 시장이 아주 중심에 있는 이슈에 있는 종목에서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단기 차트, 기술적 분석을 참고해서 찾는다. 차트를 보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락을 멈추고 이동평균선 60일, 121선에서 횡보하는 종목이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20에서 30% 정도 1차 상승을 했지만 하락하여 11선이나 21선을 지지하며 다시 반등하는 종목도 관심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에서 매수의 전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일 때만 가능하다.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트레이딩을 포함한 짧은 단기 투자에서는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처음 세우는 종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매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주가가 그다지 변동성을 보이지 않다가 거래량이 소폭 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종목 대부분은 호재성 정보나 뉴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한 사람들이 매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 여기인데, 10% 전후 상승해도 매수한다. 뉴스와 호재가 강력하면 상한가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상한가에 닿지 못하면 상황을 살펴서 되도록 고점에서 매도하고, 20% 상승을 넘어서 25%를 넘기더라도 상한가를 터치 못하고 주춤하는 일이 흔하다. 이럴 땐 더 기다릴 것 없이 과감하게 매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살피며 되도록 고점에서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고 난 다음에 10% 전후가 상승해도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일 상승률이 10% 전후까지는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상승률이 15% 이상 오르면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만약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매수했다면 매수 후 일단 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해당 종목의 뉴스나 이슈가 강하다고 판단하면 상한가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20% 이상 상승한 후 상한가로 마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후 2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무조건 매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여기서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파악한 다음에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지 못하면 그만큼 완전 대장주 또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 10% 정도쯤의 매수를 진입했다면,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상한가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과감하게 여기서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야 한다.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로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물타기는 금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추격 매수는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멈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가가 20%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모두 마무리한다라고 말하고, 상승 10%에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면 이튿날 장 초반에 매도하지 말고 반드시 당일 최고가 꼭지를 확인한 후 매도하는 것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쭉 가서 마감을 했다라고 친다면 다음날 아침에 보통 되게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상한가가 간 종목은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일 때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눌렀다가 상승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기서 상한가 먹고 나서 기다렸는데 주가가 여기를 만약에 침범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세력들이 노리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최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급상승한 종목은 3에서 5일쯤 지나면 5일선에 닿는다. 그리고 대체로 다시 한번 재상승한다. 그런데 상승세가 오후장에 들면 대부분 꺾이며 하락하는데, 이때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는 오랜 투자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 매수법은 패턴을 깨닫고 이를 활용한 투자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N자형 패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N자형 패턴인데,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고, 주가가 횡보하다 호재성 뉴스로 급등한 종목이 대상이다. 대량 거래 이후 3에서 7일간 하락해서 이격이 줄고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 매수 조건은 상승을 이끈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호재성 뉴스가 재료가 즉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쭉 계속 누릅니다. 이렇게 한 5일 동안 쭉 누르는 종목을 여기 저점에서 매수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결국은 재료가 살아 있어야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에서 5일간 쭉 누르다가 이동평균선 5일이나 10일 정도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를 매수 포인트로 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음양 패턴. 이슈나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는 종목군에서 자주 나타난다. 주식 시장이 우호적일 때 양음양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다. 첫날 상승 후 다음날 하락할 때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수한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상승하면 매도한다라고 하는데,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쭉 나오고 나면 다음날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지지선은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일 수도 있고, 또는 이평선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장대 양봉의 밑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도 결국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 어디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매도하면서 여기서 매수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단타니까 5에서 10% 정도 수익이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패턴으로 단타를 한다. 이게 양음양 패턴입니다. 세 번째, 십자 도지형 패턴. 21선 또는 61선, 121선에서 십자가 도지형 표시가 나타나면 매수한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하락하다가 이 부분에서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도지 이 부분은 매수와 매도세의 경합이 아주 강력한 그런 캔들로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당시 이슈나 호재로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매수에 나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더 오르기 전 초기 매수가 중요하다. 대부분 주가가 오르는 걸 지켜만 보며 구경하다가 결국 주가가 크게 오른 후에 매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주가가 쭉 오르고 나면 이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매매고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기 매매에서 대응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실현 가능한 단기 매매 방법만 익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년 동안 주식을 했더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투자를 해온 기관과 무관하다. 주식 투자를 5년 이상 했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매매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본인의 습관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대로 된 투자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룬 투자자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매매법을 잘 점검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에서의 매도. 단기 투자를 할 땐 빠르고 신속하게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기 투자에서 이런 매도 마인드가 없다면 단기 투자를 아예 멀리하는 것이 좋다. 신속하고 빠르게 매도하지 못하면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도법이 또 있다. 장 초반에 갭 상승하거나 이격이 높게 상승하면 일단 보유 종목의 50%가량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시초가가 낮게 형성되었다가 점차 상승하는 경우라면 분봉을 참고해서 고점을 확인 후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고,
단기 투자의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뉴스나 이슈가 희석되기 전에 빠르게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는 그만큼 이슈나 또는 뉴스에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의 급등락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에서 벗어난 테마주와 일반 주식의 말로는 어떨까?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한 후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일수다. 그 시절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일수록 더 그렇다. 이는 모든 주식에 해당한다. 유행은 길지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나 새롭게 나타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주식은 그래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부를만 하다. 우리는 크게 상승한 종목, 철진한 종목에 절대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기회는 다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종목이 이제 상승하고 나면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음에 또 계속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을 가지지 말고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단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등주와 급락주의 위험. 시장이 특정 섹터에서 과열 현상을 보일 때 틀림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가짜 뉴스 주의보다. 가짜 뉴스나 확인이 안 된 뉴스로 인해 주가가 급등할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부인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단기 투자자가 벼락을 맞는 사례가 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중장기 투자에서는 볼 수 없는 단기 투자의 특징이며 단기 투자자가 간혹 경험하는 매우 큰 위험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뉴스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에서 시장 상황 흐름을 꼭 확인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단타라고 하면 시장 상황을 안 봐도 될 것 같지만 저자는 시장 상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하는 장에서는 단기 매매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거꾸로 시장이 우호적이며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면 공격적인 단기 매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장 흐름에 부합한 매수 종목 선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강조한다. 항상 시장을 예의주시에 살피고 현재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지 여의치 않은지,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 중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자. 이를 알아야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말과 설명은 쉬워도 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투자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극소수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투자에서 한번 실패하면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더 안타까운 건 원금을 회복할 실력을 갖춘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얘기다. 단기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한두 번 정도 하면, 예를 들면 뭐 10% 손절을 서너 번 하게 되면 투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결국은 이 원금 손실을 회복할 만큼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적 상황으로는 대부분 단기 투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투자는 그만큼 어렵고 그중에서 시장 상황을 꼭 확인하면서 투자할 것을 저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려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뭐 테마주 같은 것들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단기 투자로 들어와서 뭐 단타로 조금만 한다라든지 또는 용돈벌이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는 대형주 매매로 들어왔다가 결국 단기 투자로 들어오면서 공부 없이 단기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면서 원금을 까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단기로 조금만 또는 뭐 용돈벌이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확실하게 중장기 투자의 컨셉으로 가시고,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자의 말대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평선 그리고 차트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 테마주들, 중심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셔서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주식 경력이 조금 지난 다음에 소액으로 단기 투자를 하시는 걸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 또는 무늬만 유망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 섹터, 그리고 전현직 대표나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거래 정지나 또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뚜렷한 이유나 정보도 없는데 하락하는 종목들, 이른바 상폐각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쭉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저는 여기다 더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1번에서 5번 정도의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상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챕터 5 테마주 투자.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사건에 따라 산업의 특정 섹터와 연관 종목군에서 무리지어 상승하는 현상을 테마주 또는 관련주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고,
테마주 투자의 종목 선정이나 매매법도 단기 투자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주식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크게 다르거나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테마주는 일회성 테마와 중장기 테마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거나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 같은 일은 단기성, 일회성 테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 테마는 5년마다 치르는 대선이나 과거의 남북 경협 그리고 대선 이후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테마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이슈 테마는 대선 테마나 정책 테마주가 대체로 가장 길고 오래가는 테마이고, 그 밖에는 기후나 계절, 폭염이나 태풍 같은 그런 테마주들이 있는데, 중장기 테마의 구분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테마가 단기로 끝날지 중장기로 계속 이어질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대선 테마주는 본문에서 밝혔듯 대선 2, 3년 전부터 움직이곤 하는데, 따라서 대선 테마주는 재료와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중장기 테마주이다. 그리고 단기성 테마주는 대체로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 즉 1, 2주 안에 주가를 끌어올린 테마 이슈가 소멸한다. 정책 테마주는 이슈가 1개월 이상 가는 일이 흔하다. 단기간에 주가가 100% 오르는 일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로 진행되는 테마주는 너무 일찍 매도하면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에서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여럿 출연했다라고 말하면서 테마주는 중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테마주 중에서는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질병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리고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려면 계속 뉴스들을 체크하시면서 질병들이 발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병들이 계속해서 확산해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이슈 테마입니다. 글로벌 이슈 테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테마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마주의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테마주 매매의 기본은 이슈가 발생하는 초기에 매수하고 테마 이슈가 소멸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마주 투자는 철저히 대장주와 일등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하고, 많이 오르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대장주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테마 또는 대선 테마주처럼 길고 오래가는 테마주는 초기에 대량 거래량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 해당 테마주의 대장주이고 1등주이다. 그런데 길고 오래 진행되는 테마주는 대장주가 바뀌는 일도 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회성이거나 단기 테마주는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되도록 무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요소수 사태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테마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가라는 종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고 재차 상승하기 시작해서 다시 또 원래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내려갔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테마주 현상은 시간이 지나 세상이 바뀌어도 종목군만 달라질 뿐 계속 발생을 한다. 따라서 인상가 차트 하나만 숙지하면 테마주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주가가 빵 튑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다가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나는데, 여기서는 사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주로 편입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쯤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급락이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쭉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쯤에 만약에 이슈가 살아있다면 재진입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두 번째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여기 상승하는 구간들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선 다시 거의 바닥권으로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친다면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죠.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큰 하락을 보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면 다시 또 급등을 하면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또 이렇게 쭉 하락하면 여기서 또 손절을 치는 그런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단기 테마주는 그만큼 시장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트나 주가의 변동 흐름들도 상당히 좀 익숙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에서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서 주가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단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있다가 주가는 한번 올라가면 다시 무조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원래 자리, 주가의 원래 자리, 원래 가치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 그리고 나서 이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터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고점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쯤에서는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뭐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50에서 100% 정도까지의 수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 매수하고 그리고 고점 매도만 기억한다면 앞으로 이게 뭐 꼭 단기 테마주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결국은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은 매수하지 않고 쭉 하락해서 많이 하락해서 바닥 부분을 계속해서 다져준다. 만약에 쌍바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진행해 가면 크게 손실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식 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과 비교하여 고점으로 상승했다면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일부 수익 실현 후에 매도하거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급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테마주에서는 일반적으로 투기 세력이 많이 몰려든다. 일반 투자자가 테마주를 접한 후 매수하려는데 가격이 높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다.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고 만약 테마 이슈 초기나 중기에 매수했다면 해당 테마의 이슈와 뉴스가 끝나기 전에 매도하고 나와야 한다. 매도 시에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테마가 끝나기 전에 한 박자 빠르게 무조건 매도하고 수익을 조금 보셨다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5에서는 대시세를 만드는 주식 투자라고 해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시세를 내려면 새로운 시대의 선봉, 시대 중심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대 정신을 반영한 시대 중심주가 대시세를 만드는 후보들이다. 여기서 잠깐 지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인터넷 혁명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종목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와서 챗 GPT와 반도체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른 섹터의 중심주, 바로 산업 변화에 따른 섹터 파악, 그 섹터 안에서의 중심주 찾기다라고 얘기하는데 2014년도에는 게임주였던 컴투스가 무려 10배가량 상승을 했고 통신주였던 KMW도 4G에서 5G로 통신망이 개편되면서 10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사례처럼 큰 수익은 시대 흐름과 동조하는 섹터를 찾아서 그 안에서 중심주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식 투자 수익의 70에서 80%가 섹터 선정에서 나온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로라고 해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도 아주 많이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현대 사회의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일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동차의 동력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전기차에 전하는 인류사적 대변화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 주식을 $20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13년 만에 15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7개월 만에 약 1400% 상승이라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보면 상당히 큰 상승들을 이끌어내는 대시세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를 읽는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필자의 경우는 2배 정도의 수익이라는 아쉬운 결과에 만족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늘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대시세 내는 종목은 많은 아쉬움을 갖도록 한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시장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믿기에 필자도 여러분도 심기일전하여 대시세 내줄 종목을 찾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이때쯤에 또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나와서 시세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지를 계속해서 찾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와 테마에 의한 시장 중심주인데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되자 코로나 테마주도 여러 형태로 바뀌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시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 시젠 같은 종목들 6에서 7개월 사이 10배, 그리고 휴마시스도 2년 만에 2000% 이상, 그리고 신품제약도 2000%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들을 보였고요. 관련 업종의 주식이 급등세를 보이는 건 주식시장이 투기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면서 이 현상은 시장에 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는 수십 년 전부터 대선 전후 2, 3년간 테마가 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고, 일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는 크게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뉘어 시장에 등장을 하고,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에서 500% 이상 급등세를 내는 종목이 무수히 많았다. 어떤 기업의 대표가 대선 후보와 단순히 동문 또는 동향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아주 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애니능률은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6개월간 10배 상승한 경험도 있고요. 정책 관련주인 한신기계는 2개월 만에 약 300% 이상 상승한 기록도 있습니다. 대시세를 만드는 종목의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 평소 횡보하던 주식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며 장대 양봉을 세우면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도 일단 매수하고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오르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급상승 후에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에 20% 정도를 매수하고, 그리고 이후 5일선, 11선이 훼손되지 않고 주가 상승을 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11선뿐 아니라 21선까지 훼손하는 종목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시세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여기 11선은 계속 지키면서 가줘야 대시세를 내준다라는 얘기고,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를 뿐더러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땐 그 주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의 매수 방법은 대시세를 낼 기미가 보일 때, 즉 횡보 이렇게 하다가 20% 이상 상승해서 긴 장대 양봉을 세우면 일단 대시세 가능성이 큰 후보로 보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렇게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돈이 들어왔고 세력들이 선택했다라는 얘기고,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자 희망과 달리 주가가 힘을 잃고 하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일선에 닿을 때 전액 매수의 유혹을 참아내며 20%가량 매수하고, 이후 5일선과 11선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하며 주가가 오를 때 전격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이론은 어렵지 않은데 쉽다. 그러나 실행이 어렵다. 왜 실행이 힘들까라고 하면 그 이유는 투자자 스스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우여곡절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시세라는 걸 결과와 마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필자 역시 주식 투자로 매번 대시세라는 놀라운 수익을 내고자 했지만 실상 그런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다. 하지만 대시세를 거둔 주식의 흐름, 데이터가 위와 같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찾고 탐구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대시세 종목들을 또 한 번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매매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보의 지형 반응 효과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상승의 타당성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큰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유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지만 더 참고 기다리다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때 전량 매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하고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 필자는 여기서 이제 11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가끔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역배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고, 정말로 대세 하락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지 또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지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는 게 실제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일단 11선이나 이런 5일선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볼 수가 있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운 좋게 만약에 11선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런 원칙들을 가져가서 정말 대세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익혀가시면 상당히 매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대시세를 낸 종목의 분류와 재배치인데, 대선 테마주, 코로나 테마주 등 개별주 성향의 급등주에서는
한 차례 대시세를 낸 종목은 단기간 안에 또다시 절대로 대시세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이슈와 재료,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어 또다시 대시세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AI 반도체 등 시대 중심주 성향의 급등주에서는 역시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매도했다면 시장을 잘 살피고 해당 주식이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할 것으로 판단이 선다면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선 정도에서 재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간혹 재반등을 실시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도 여럿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고 또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정말 여기가 이제 저점인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파악해내면서 만약에 매수하고 매도했다면 저점을 잡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시도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아까처럼 말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을 쭉 하면 결국은 이 하락이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다시 내려갈 것이냐, 내려가지 않고 반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정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공포감에 질려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슬슬 반등을 하기 시작하지만 이 지점까지도 이제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평선들이나 또는 시장의 흐름들, 추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그리고 기업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섹터인 6번째 파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파트 6의 내용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꼭 지키고 기억해야 할 주식 투자의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패라는 말 대신 이를 거꾸로 생각해서 필패를 막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식 투자에서 필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매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손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매수를 피하고 그리고 손절을 잘 하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파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이 높을 때 매수인데, 따라서 실패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고 극복하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주식 투자의 필패의 첫 번째 원인은 뭘까? 가격이 높을 때 매수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해당 종목의 장밋빛 비전이나 호재성 뉴스로 그 주식이 마냥 좋아 보이게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매수의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투자자를 유혹하는 호재성 뉴스나 상승 재료는 이미 반영되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신규 투자자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호재가 모두 반영되면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거꾸로 부정적인 악재가 모두 반영되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호재성 뉴스를 듣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 있는데 저점 대비 이미 50%나 100% 정도 상승해 있는데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꼭 차트를 이렇게 펴보시면서 이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고점이 어디였고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 어디였고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주가는 무조건 급등하거나 상승하면 이렇게 하락이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설상 여기서 매수하지 못해서 쭉 올라간다면 이런 것들은 좀 보내주시고, 주가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하락하는 걸 보고 다시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 내려왔을 때 또는 저점에서 약간 상승으로 턴을 할 때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결국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바닥권 매수, 지하실 진입이라고 돼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도 차트도 살펴본 후 이 정도 하락했으면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했지만 주가가 지하실로 떨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여기 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거나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아무리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투자를 멈추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자. 벌써 몇 차례 강조한 이야기다. 시장이 일단 우호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섣불리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익이 덜 나더라도 바닥에서 상승하며 턴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이런 구간에 상당히 속기가 쉽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이제 호재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악재인지를 좀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주가가 깔아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깔아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네 번, 몇 번까지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15,000원 그리고 만원 이렇게 하면 주가가 이런 부분들 몇 번을 겪고 나면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여기 저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하고 끊고 다시 좀 보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전체 분위기가 결국 호재로 돌아서야 이 종목들의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반등을 쭉 하면서 이렇게 정말 상승의 이런 진바닥들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시장 분위기,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좋고, 이렇게 페이크가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매수를 했더라도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손절을 치고 끊고 보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말로 이제 여기 진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손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률 원칙을 만들어 지키기. 우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과 함께 상황에 따라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5% 손절률을 정해두고 지키기를 권한다. 마이너스 5%에 매도했는데 1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세로 전환했다고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하락했다가 좀 더 뚫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은 꼭 지키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손절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후 신규 매수에 나설 때 매수 종목의 매수가를 더 정확히 예측해서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수익을 내는 실력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손절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법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3월 초에 손절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필자는 보유한 모든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큰 손절이라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했지만 오랜 투자 경험상 현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더 큰 수익 창출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었고, 큰 손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액의 10배 이상 수익을 실현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생각보다 이른 시간 안에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급락했고 아마 저자는 이 정도쯤에서 손절했겠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하고 주가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다시 저점을 기다려서 반등한 흐름에서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장이 나오면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컨대 마이너스 5% 손절을 3차례 경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신규 매수를 멈추자.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분석,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이너스 5% 손절을 5차례 반복한 투자자라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주식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잘못을 교정하지 않은 투자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교정하지 않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투자는 그저 말만 투자자일 뿐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아예 멈추든지 또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갖자라고 얘기하면서 손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책을 다 리뷰를 했습니다. 총 6개의 섹터, 중장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 그리고 뭐 테마주 투자, 그리고 큰 시세를 내는 투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읽는 부분들까지 해서 쭉 리뷰를 해드렸고요. 포기하지 말고 큰 수익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도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저자는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고, 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꼭 숨어있던 정답이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공부를 외면하면 절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의 모든 독자 투자자가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루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희망을 간직한 채 원고를 마무리합니다. 모쪼록 모든 투자자가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보면 이제 책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들을 다 녹일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기가 좀 힘들었겠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책에 다양한 기법들, 단기 투자부터 그리고 중장기 투자, 그리고 또 어떤 대시세를 내는 테마주 같은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차트 부분도 일부 또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지만 상당히 심플하고,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 위주로 저자는 이 책을 집필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이런 부분들 정말 세세하게 기법들을 얘기해주는 책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길잡이는 충분히 다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들,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는 부분들,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손절을 하는 매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매매를 점검해 볼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들을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남석관 저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책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